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직행해요. 자신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등론과 같은 수업을 끄는 것이 후회돼요. 학교 수업이 달나라 얘기 같다면 학원 수업은 명왕성 얘기 같아요. 어쨌든 들어는 둬야겠다 맘먹는데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졸음이 몰려와요. 누군가 교실에 수면제를 뿌려놓은 게 분명해요. 꼴찌 모르게 어떤 음모가 진행 중이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무리한 학원 스케줄까지 소화하고 집에 도착하니 벌써 새벽이에요.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몸 구석구석이 쑤시지 않는 데가 없고 눈꺼풀은 내려앉기 직전에 몸 전체가 공중부양을 한 듯 붕 뜬 기분이에요. 학원에서 뭘 배웠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요. 복습을 위해 책을 펴는데 엄마가 기특하다며 주스를 들고 들어와요.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기분이에요. 집은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꼴찌는 독서실을 끊겠다 선언해요. 엄마는 아들의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군소리 없이 돈을 꺼내줘요. 내일부턴 독서실에서 2배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자도 될 것 같아 숙면을 취해요. 계획표대로 행한 지 이틀 만에 모든 체력이 방전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건강을 생각해 학원은 패스하고 독서실로 직행해 자율학습을 시작해요. 알아들을 수도 없는 학원 수업보단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학원 패스 사건은 엄마에겐 비밀이에요. 가장 취약한 수학 공부부터 시작해요. 처음엔 누워 떡 먹기 같은 문제들 뿐이라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갑자기 수학책에 영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1, 2, 3도 골치 아픈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그마, 리미트, 블라블라블라. 도대체 왜 수학 공부를 하는데 꼴보기 싫은 영어를 마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사회 나가서 써먹을 수도 없는 이런 복잡하기 그지없는 수학 따위를 뭐하러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학을 완전히 패스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수학 응용 심화 학습을 시작하기로 해요. 응용 심화 학습엔 당구장만한 것이 없어요. 백구와 적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곡선과 기기묘묘한 돌려치기만큼 삼각함수를 쉽게 설명해주는 건 없어요. 수업 능률도 쑥쑥 오를 뿐더러 학원비보다 훨씬 저렴하기까지 해요. 독서실 실장에겐 주기적으로 간식 조공을 바쳐 무한 친분을 쌓아둬야 해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엄마의 기습 방문 시 비상호출을 때려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독서실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한 후 집으로 돌아올 때 가끔씩 빈혈로 쓰러질 것 같은 액션만 취해주면 엄마의 무한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벌써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왔어요. 뭔 놈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싶어 겁이 나고 수능 걱정에 밥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젠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란 생각이 들어 다시 초심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덥고 짜증나고 모기도 극성이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TV에선 해운대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었다며 연일 떠들어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여름인데 바캉스 한번 가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방학 때만 열심히 놀고 2학기부턴 진짜 제대로 열공하기로 결심하고 바캉스를 떠나요. 즐거웠던 여름방학이 지나고 공포의 2학기가 시작됐어요. 이젠 정말 놀 만큼 놀았고 더 놀기도 싫을 지경이에요. 이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봐요. 하지만 이번만은 내야 진짜 라는 스스로의 다짐에 속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걱정이 돼요. 급똥줄이 탄 남자는 다시 실미도 열공 모드에 돌입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지.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생소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기로 해요. 모든 교재 앞쪽 20페이지만 너덜너덜하고 20페이지 뒤는 새 책이나 다름없는 상태예요. 이런 짓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꼴찌는 교재를 마스터할 때마다 한 장씩 먹어치우기로 결심해요. 대략 20여 페이지를 먹어치울 무렵 꼴찌는 자신이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한정된 시간에 모든 과목을 잘하려고 했다간 죽도 밥도 안 되는 역 같은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와요. 일단 기초가 중요한 수학과 영어는 포기하기로 하고 단시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암기 과목에 올인하기로 작전을 바꿔요. 역시나 암기 과목조차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했는데 수능 전날이 되었어요. 내일이 시험이란 생각에 너무 걱정이 된 꼴찌는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놀기만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그렇게 힘들던 밤샘이 돼요. 거기다 읽기만 해도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수능 전날에서야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신이 원망스러워요. 컨디션 조절이고 뭐고 오늘은 밤을 꼬박 새워서 한 개라도 더 외우고 만다 다짐해요. 형돈아, 일어났니?
이런 우라질레이 셔틀버스 또 잠들고 말았어요. 자신의 저주받은 잠욕심의 육두문자가 터져 나와요. 그동안 외웠던 것이 머리에서 모두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젠 한시라도 일찍 시험장에 도착해 한 개라도 더 외우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시간에 쫓기는 남자는 엄마를 재촉해 퀵서비스를 불러요. 볼지는 후다닥 달려나와 엄마가 불러주신 퀵서비스에 올라 수능장으로 떠나요.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수험표가 책상에 놓여 있어요. 쯧쯧쯧. 수험생 여러분, 수험표 꼭 챙기세요.